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낡은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저택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아무도 이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집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대학교 초년생인 수빈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집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로 하고 결국 저택 탐험을 계획하게 되었다. 마침내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던 어느 날 밤, 수빈과 친구들은 저택 앞에 모였다. 집은 그 자체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창문들은 깨져 있었고 곳곳에 덩굴이 휘감겨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친구들 중 몇몇은 발걸음을 돌리고 싶어 했지만 수빈은 굳게 마음을 먹고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서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차디찬 공기가 그들을 반겼다. 마치 세월이 멈춘 듯한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와 어지럽혀진 신문 조각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수빈은 손전등을 꺼내들고 주위를 비춰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지만 혹시라도 집 어디선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닐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게 되었다. 복도의 끝에는 헛간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소름이 끼쳤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2층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문을 하나 발견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서재가 나타났고 그 한쪽 벽에는 단정치 못한 손글씨로 여기서 나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제는 모두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순간 창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바람이 휘몰라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타난 거슴 창백한 얼굴의 소녀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우리 엄마를 찾고 있어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고는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수빈 역시 두렵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녀에게서 불쌍함을 느꼈다. 그녀는 소녀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엄마가 어디에 계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점점 희미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당황한 수빈은 서재를 둘러봤고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고 어린 소녀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집에 갇혀버렸던 것이다. 수빈은 그 일기장을 들고 서재를 나와 친구들을 따라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마침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지만 수빈은 때때로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 저택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 집을 피해갔다. 하지만 수빈만은 그 집에 깃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비록 무서울지라도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떠도는 공포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다. 평소에는 무서운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어서인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특이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간 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파란 불빛이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산 중턱에서 파란 불빛이 떠오르는데 그 불빛을 따라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가 먼 산 중턱에서 희미한 파란 불빛을 보게 되었다. 착시현상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이상한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다음날 밤 그 실체를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그녀는 후레쉬와 작은 나침반, 등산용 소지품을 챙겨들고 산으로 향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숲속의 소음마저 점차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드디어 파란 불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그녀를 유혹했다. 그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깊은 곳, 너무나 고요하고 암울한 낯선 장소에 도착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으나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다. 주변은 온통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불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귀를 찢는 듯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다. 무서움에 채운 팔로 관목을 헤치며 돌아가려는 순간 그녀는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침반은 제멋대로 돌아가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마치 미로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비명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무언가가 그녀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공포에 질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싹둑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던 중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무작정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발이 묶인 듯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봤고 그때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그녀를 아주 슬프고 처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의 앞에 다가온 여성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돼. 그녀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만 한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파란 불빛을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는데 많이 운이 좋으셨네요.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그 기억도 사라져갔지만 그녀는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파란 불빛과 슬픈 눈을 가진 여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혹시 아직도 누군가 그 불빛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시절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학교 근처의 빌라들이 모두 만실이라 할 수 없이 조금 떨어진 마을에 위치한 낡은 단층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따뜻한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이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오고 나서 며칠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단지 예전 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싼지 궁금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그 주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일이 시작되었다. 창문 밖으로 어떤 인기척이 느껴졌고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리에 집중해보면 분명한 발소리였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점점 집 주위를 맴돌면서 내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서게 했다. 다음날 집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집주인은 웃으면서 그거 아마 고양이일 거야. 걱정하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고양이일 수도 있다.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지만 며칠 뒤 긴 밤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에 구름이 낀 날이라 한 줄기 빛도 없었다. 검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있던 내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용히 창문 커튼 사이로 바깥을 엿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인종이라도 눌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존재가 너무나도 신경 쓰였다. 결국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이제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쌓여가던 어느 날 늦은 밤 친구 한 명이 놀러왔다. 나는 친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상한 발소리에 대해 설명했고 친구는 반신반의하는 듯하더니 나와 함께 뭔가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살피기로 했다. 후레쉬를 들고 집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끝없이 이어진 도로 한편에 눈에 띄지 않게 자리 잡은 작은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우리는 손전등에 빛을 비추며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다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에는 부드럽지 않은 글씨체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열지 말 것이라는 경고였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기로 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낯선 일기의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우리 집의 모습이었지만 집 앞에는 낯선 가족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가족 중 한 소녀는 머리카락이 눈을 가릴 만큼 길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흐리게 나를 이 집에 묻지 말았어야 했다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소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남아있던 일기 조각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누군가 적은 유서 같은 것이었다. 나를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낯선 오싹함이 우리를 엄습했다. 우리의 발길을 되돌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째깍째깍.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 발소리는 이제 현실이었다. 이후로도 그 발걸음을 피할 수 없었으며 우리 두 명 모두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그 집을 떠났고 시간이 흘러 가끔씩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의아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금도 그 집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그 집으로 이사한 이들은 적다고 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소리가 오늘도 그 집 어디선가 들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열지 말았어야 할 것을 열어서일지도 모른다.